안녕하세요. 한화 서포터즈 모예진입니다. 제가 오늘 주황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 옷이 바로 류현진 선수의 손마킹이 그려진 옷입니다. 네, 이거 받으려고 작년에 이글스 파크를 제가 2번인가 3번을 가서 그 노력 끝에 류현진 선수 사인 받기 힘들다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해주시는 날 줄을 쫙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디서 사인을 받아요? 그 전에 이글스 파크 앞에 가면 그 바리케이트 쳐져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스태프분이 줄을 세우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세우는 날은 오늘은 사인해 주시는 날이고 그런 게 있구나. 네, 그걸 안 세우면 옛날 그냥 야구장?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도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이 책 사고 싶었는데 오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작 사지 그랬어요. 딱 오늘 사려고 했는데 받아서 이건 좀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이 책 나온 지 3주가 지났는데 살려면 벌써 샀어야지. 진정성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제 막 사려고 했는데 오늘 네. 딱 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출연진 다 이렇게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정이 딱 돼 있어갖고 한 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름도 쓰고. 네, 맞아요. 네. 여기 사인도 해주셔서 사인은 없어서 이름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침대는 과학이고 야구는 수학입니다. 이 책의 장점이 네. 세울 수가 있어요. 오! 우와! 아이고, 좋은데요? 아니 웬만하면 책이 안 서잖아요. 맞아요. 이게 444쪽이라 갖고 세울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인 이유가 한화가 1등을 했습니다. 정말 LG를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지금 독수리가 가장 위에서 날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하나 응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왜냐면 네. 그 LG가 계속 이게 일이 달리면 와이어 투 와이어 맞아요. 우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만은 좀 아닌 것 같아갖고 네. 계속 하나 응원했어요. 이거 한 번은 미끄러져야 된다. 왜냐면 제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해봤잖아요.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그거 지키는 거. 제가 LG를 위해서, LG 프런트나 코칭 스텝이나 선수단을 위해서 한 번 떨어져야 된다. 5월에 떨어지는 게 나아요. 나중에 7, 8월 달에 떨어지면 데미지가 크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네. 얘기예요. 이거 갖고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던데. 그래도 덕분에 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네, 저도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두산이 LG를 잡아줬기 때문에 네. 전 두산이 못 잡아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두산 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두산이 위닝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역시 단장님의 예상이 지금 다 맞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 제가 비하인드에서는 틀리는데 네. 여기 야수사에서는 맞추더라고요. 신기하게. 대부분 맞췄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도 맞춰주시고 하나도 두산도 제가 맞춰주시고 저기 맞아요. 그 LG전, 네. 기아전 다 하나가 우세하다. 맞아요. 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맞췄잖아요. 네. 희한하게 거기는 또 맞추더라고요. 한화에 네. 열심히 응원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화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즘에 이제 타이트한 경기를 하고 있어서 필승조의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여름이 되면 사실 퍼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퍼지는 거는 다른 팀이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올해는 각 팀들이 지고 있는 경기에도 필승조로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른 팀에 비해서는 하나가 투수 뎁스가 좋잖아요. 맞아요. 하나가 퍼지면 다 퍼져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건 뭐 행복한 고민이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피로도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들은 네. 왜 필승조를 쓸까요? 지는 경기에. 한 점 차는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후반에 한 점 차 경기에도 필승조가 나오는데 저렇게 하면은 이게 좀 나중에 여름에 퍼질 것 같은데 그런 팀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지금 하나 경기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다른 팀 보면은 좀 의아하거든요. 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올해 이상하게 초반부터 필승조가 막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기는 경기 나와요 피처들이. 지는 경기도 나오면 그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삼성이랑 하나 경기에서 삼성이 이제 3대1 이게 지고 있는데도 계속 이 박진만 감독은 삼성이 필승조라는 뭐 이호성이라든가 김재현 다 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하나의 필승조를 뒤집을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3연패는
수입은 당하기 싫다라는 어떤 그거였을까요? 그래서 다음 날이 쉬는 날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일요일 경기처럼 하는 운영이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다 이유는 있어요. 각 팀들이 한 점 차 뒤지고 있는데도 피승조 쓰는 건 이유는 있는데 그래도 안 써야 되지 않을까 사실. 왜 투수의 그런 어깨는 소모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불안해 보여요. 여러 팀들이. 그래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또 저희 팀의 주연상 이태양, 김민호 네. 선수가 지금 네. 2군에서 하고 있는데 네. 1군에 사실 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은 좀 언제쯤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이 질문 자체가 되게 들떠 있어요. 왜냐면 다 잘하는 네, 선수지만 그러니까, 1군도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네. 이거 관련해 갖고 네. 하나 내부 관계자하고도 오. 좀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주현상 선수는 네. 2군에서 이제 ERA가 5.91이에요. 가장 최근이 5월 7일날 SSC전에 나왔는데 1이닝 3안타 1실점 1자책 홀드를 그러니까 저기 피셔스 리그에서 두 번째 네. 홀드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9위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40 겨우 나온대요. 최고 구속이. 그러면 좀 쓰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많이 던진 게 그 여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이태양 선수는 좋아요. 오. 2군에서 7경기 연속 그러니까 무실점이거든요. 그래서 ERA가 그러니까 피처스 리그에서 1.54. 네. 최근 5월 2일 경기에 등판해서 무실점을 했는데 이태양은 좋은데 네. 자리가 없대요. 아, 지금 그러니까 1군에서 투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태양은 좋답니다. 네, 좋은 상황이고 김민우는 지금 재활 중인데 네. 김민우 선수가 작년 4월 30일에 토미전 수술을 했잖아요. 맞아요. 토미전 수술을 했는데 이게 토미전 수술이 네. 이 선수가 두 번째예요. 10년 전에 한 번 했고 네. 두 번째 하면 토미전 수술 두 번째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재활 기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다른 선수들도 그 경우입니다. 원래는 토미전 수술을 첫 번째 하면은 네. 한 12개월, 13개월 후에 이제 1군 복귀하는 일정이 일반적인데 이 선수는 지금 일정이 조금 이렇게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 불펜 하프 피칭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6월에 네. 이제 100% 피칭에 들어갈 것 네. 같고 2군 경기에 8월쯤에 나올 것 같은. 그러면 거의 좀 뭐 9월 달에나 그러니까 올 시즌 전력이 아닐 것 같아요. 계산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정이면 그러니까 김민호 선수 저도 한 6월이면 이제 13개월 14개월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저 일정이 조금 그리고 하나가 선발진이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가 1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2군도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놀랐어요, 이거. 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방송 때문에 2군 기록도 봤는데 네. 북부리그 1위, 작년에도 지금 피처스 리그 북부리그 1위 우승했잖아요. 근데 올해 그 북부리그 2연패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보통 보면 1군하고 2군이 같이 잘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군 잘하면 2군은 거의 바닥을 찍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하나는 1군하고 2군이 같이 잘하고 있는 아주 드문 경우. 게다가 24승 11패 중에 홈에서 13승 3패예요. 근데 지금 11연승 중. 맞아요. 네, 지금 1군도 9연승 네, 중이고 맞아요. 2군도 11연승 중. 특이한 경우. 합치면 20연승 중. 네. 네. 하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꼴찌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선수를 많이 뽑아서 뎁스가 좋은 거죠. 맞아요. 네. 뭐 다른 게 있나요? 네, 열심히 차곡차곡 일을 네. 한 명씩. 꾸준하게 최하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도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뭐. 근데 같은 얘기를 뭐 제가 하면 또 욕먹더라고요. 아. 네. 하나 팬이 얘기하면 괜찮은데. 네. 그래도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네, 되니까요. 네, 그래도 네, 올해 네. 잘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행복하고요. 과거는 네. 있죠. 맞아요.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지 뭐. 네. 그리고 이제 2군 선수들 또 관련해서 황준서 선수랑 또 장대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네, 들었던 네. 권민규 선수도 네. 좀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황준서는 지금 황준서하고 그러니까 2군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하게 돌고 있는 선수가 네. 황준서, 김기중, 그다음에 장민재 네. 이 세 선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1군에서 그러니까 선발이 이렇게 펑크가 나면 올라갈 수 있는 1순위가 황준서. 예, 지금 황준서가 지금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고, 네. 이제 ERA가 4.41, 3승 1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민규는 네. 지금 2군에서 많은 경기를 안 나왔어요. 3경기만 나왔는데 다 불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ERA가 9.00인데요. 근데 구속이 지금 안 나오는 상태. 140 초반 정도 나오는데 이 선수가 원래 구속이 빠른 선수는 아닌데 이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140 중반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선수가 시즌 개막할 때 1군에서 던졌던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 캠프, 그 다음에 시범 경기, 1군 초반에 던지면서 이게 좀 약간 부하가 있는 상태.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 야구는 네. 대회 한 번 하고 쉬고, 대회 한 번 하고 쉬고, 네. 이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로 몇 달을 한 2달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게 선수들이 이게 좀 힘들어요, 적응이. 이제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 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황준서 선수는 지금 살을 좀 찌우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근데 이게 금방 찌는 체질은 아니라서. 맞아요. 네, 사실 네. 제사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서 올해 선발야구를 지금 이기고 있는데 네. 저는 팬으로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네. 또 만약에 선발야구가 어려워지면 사실 타격이 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 위기를 네.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타격은 네. 하나 타격은 이게 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 하나 잘해야 타격은 되는데. 리그에서 하위권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마운드가 솔리드한 거예요. 선발 불펜이. 맞아요. 타격도 솔리드하거든요. 그게 기복이 클 것 같지 않다. 사실 지금 보면 하나 네. 타격이 그 8연승 요 앞에 8연승하고 2패하고 지금 9연승이잖아요. 네. 8연승 할 때는 타격 페이스가 지금 올라온 상태. 음, 근데 지금은 타격 페이스가 다시 떨어지는 상태.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터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크지 예, 않은. 뭐 하나 이렇게 불꽃 터지듯이 네. 그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앞에 8연승보다 뒤에 9연승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타격 페이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격전에서 지금 맞아요. 이기잖아요. 맞아요. 이 강팀의 야구예요. 근데 앞에 8연승은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뒤에 지금 9연승이 진행되면서 이게 또 그 강팀들하고 붙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LG, 기아, 삼성 맞아요. 이 9연전에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나가 좀 꺾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 다 극복하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 다음이 내일 금토일 어디라나요? 키움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지금 일요일날 네. 또 그거 진행 NC 또- 유력하죠. 유력.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아니, NC가 네. 예, 그러니까 내일만 이기면 네. 12연승 가는 거예요. 내일이 하영민하고 엄상백이잖아요. 네. 그 한화에서 가장 약한 선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키움은 로젠버그 다음에 하영민이잖아요. 하영민 공이 좀 치기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네. 키움이 이 경기 못 잡으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나머지 선발은 확 네.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는 선발이 고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대 선발이 이렇게 네. 로젠버그 하영민 빼고는 이렇게 훅 떨어지니까. 음,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죠. 연승에서는. 예. 그리고 엄상백 선수는 지금 전에 비해서는 잘해주곤 있는데 네. 사실 다른 투수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네. 조금 떨어지는다고 해야 될까요? 살짝 팬들의 기대에 못 어. 미치는 모습. 근데 KT에서도 엄상백은 5선발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 3선발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는 이제 네.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 근데 지금 엄상백이나 심우주는 네, 특별히 부상이 없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장점이 그거라는 거죠. 예, 돈은 오버페이를 한 건 분명한데, 근데 이 선수들은 그러니까 페이스가 막 이렇게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게 로테이션을 돌고 게임을 뛸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이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예, 예, 예. 좋네요. 가을 네. 야구까지
다 같이 함께. 가야고는 가겠죠. 지금 상황이면. 네. 그리고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타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타격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가.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이 기복이 있잖아요. 한때 또 그 8연승 할 때는 엄청 잘했잖아요. 잘 쳤잖아요. 맞아요. 지금 9연승 기간에 또 내려왔죠. 지금 보면은 타율이 그 2할 오픈 3리 이게 2할 오픈 3리보다 더 문제는 좀 OPS예요. OPS가 0.707. 네, 이게 외야수로서는 외야수의 국내 선수라고 해도 약한 거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타자잖아요. 맞아요. 네, 외국인 타자가 0.707이면 이거 되게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야수면은 0.8은 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외국인 타자면 0.85는 찍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0.707에 홈런 2개. 네. 예. 그러면 이거 그냥 딱 이 기록만 보세요. 네. 2할 오픈 3리에 OPS 그 0.707의 네. 2홈런이면 이건 한국 선수지 미국 선수가 외국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게 플로리얼이 기복이 좀 심해갖고 구단도 지금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네. 플로리얼을 바꿀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 예. 중견수 보수한 선수가 맞아요. 없어요. 누가 봐요? 지금 외야수 때문에 네. 데려왔는데. 아니 작년에 네. 중견수 장진영을 그렇게 쓰더니 장진영이가 지금 보상 선수로 KT를 가니까 그러니까요. 보상 선수가 묶어놨어야 없어요.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올해가 윈 나오면은 이 선수도 데리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맞아요. 결국에 최인호, 뭐 임종찬 뭐 이런 선수를 젊은 선수 보호하다 보니까 30대 이제 그 장진영이를 푸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그렇죠. 네. 예. 잘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뭐 트레이드죠. 음. 트레이드인데 지금 팀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네. 트레이드 잘 안 하거든요. 예. 이유가 있나요?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 틀을 흔들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그래, 시즌 초반에는 지금도 초반이지만 그때는 트레이드 얘기가 많았거든요, 야구에.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음. 우선은 트레이드 하려면 하나가 주전급 선수가 필요하지 백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코너를 맡는 뭐 문현빈, 이진영, 뭐 최인호, 뭐 김태현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를 누가 주냐 이거. 사실. 안 주죠. 예, 그게 주려면 7월 달쯤에, 7월 말쯤에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네. 그 팀은 이제 뭐 힘들다.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의 모두의 팀을 대상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5월 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 그럼 아직 트레이드는 못하고 일단 있는 선수를 잘 예, 기용을. 트레이드 얘기가 네. 있었는데 맞아요. 요새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금 외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외야에 지금 플로리얼이 중견수 그리고 양쪽은 이진영, 최인호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전문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어떨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네. 약하죠. 코너 외야수인데 이 선수가 센터를 보면 괜찮아요. 이진영이든 최인호든 이런 선수들이 중견수를 보고 이 정도 타격 기록이면 괜찮은데 코너면은 타격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 치고는 약하죠. 예,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네, 네, 조금씩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말씀해주신 대로 문현빈 선수가 포지션을 어디로 해야 될지 지금 지명타자도 하고 있고 외야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현빈은 포지션을 어디로 좀 정하면 좋을까요? 이루수죠. 저는 이루수. 이루수를 봐야지 네. 이 선수의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도 이루수를 봤던 선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외야를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내야수가 외야수를 보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외야수가. 근데 네. 이게 물론 문현빈 선수가 외야를 어느 정도는 보지만 사실 자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문현빈은 결국에는 이루를 봐야 될 선수다. 약간 이게 정부는 느낌도 드는 선수잖아요. 네. 이 선수가. 네. 그럼 이루를 보면은
거의 리그 탑급 이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외야는 네. 좀 약하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이유를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안치홍을 72억에 데려온 거는 너무 포지션이 겹쳐버렸어요. 맞아요. 저는 작년에도 키스톤 플레이 하면서 안치홍 데려와서 정은원 트레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욕먹었거든요. 사실. 예. 왜냐면 안치홍하고 정은원하고 네. 문현빈이 어떻게 공존하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한두 명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이게 투수는 다다익선이지만 야수는 중복이 되면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네. 사실 결국 정은원이 안 됐잖아요. 맞아요. 예, 상무 가고. 맞아요. 예. 근데 다시 정은원이 내년에 이제 상무에 제대해서 돌아온다고 네. 한들 네. 이게 공존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예, 예, 사실. 한 번에 그리고- 한 명밖에 못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문현빈이 외야를 가는데 문현빈은 이루를 봐야 돼 선수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이유가 있나요? 문현빈이 2루를 봐야 되는 이유? 타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 타격을 좀 더 높여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외야가 타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야를 보기에는 좀 아까운 선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루를 잘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아,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승 행진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히 타격이죠. 누가 봐도. 근데 이 정도 안에서 하면 예,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보강을 한다면 네. 외부에서 보강을 하는 아. 거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타격이고 그러면은 플로리어를 바꾸는 방법 아니면 트레이드. 근데 트레이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면 외국인에서 바꾸는 것도 지금 시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지금은 쉽지 않은데 문제는 외국인 선수를 바꿀 경우에 중견수를 본 선수도 트레이드를 해와야 돼요. 맞아요. 이게 동시 패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견수는 네. 지금 플로리얼이 지금 갖고 있는 타격으로 할 수 있는 국내 선수가 있으면 되거든요. 외국인 선수는 라이트나 레프트를 보면서 진짜 홈런 칠 수 있는. 예, 예. 지금 홈런 칠 수 있는 선수가 네. 노시안 정도잖아요. 예, 예, 사실. 문현빈도 치고요. 아, 예. 아, 그렇죠. 예. 네. 트레이드설이 아까 돌았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지금은 좀 다들 소강 전장한 상태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단장님께서 한화 단장님이라면 네. 좀 어떻게 구단을 운용하고 싶으신지.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트레이드. 지금은 그냥 그대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장에서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트레이드, 왜냐하면 그 틀을 끄는 거거든요.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건 그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 네. 그리고 하나가 네. 그 좀 전통적으로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 구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하나랑 그러니까 하위권 팀하고 할 때는 좀 낮춰봐요. 네, 그러니까 출혈이 좀 크다는 거죠. 하나는 트레이드 하기에.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럼 여름쯤에는 한다면? 7월, 네. 7월쯤에 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느 팀이 이게 얘네는 좀 힘들다. 예를 들면 키움이다. 키움 힘들다. 그러면은 키움을 상대로 해야죠. 아. 근데 키움이 네. 외야수의 트레이드 해볼 자원은 이주영밖에 없는데 이주영은 지금 서비스 타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선수는 또 키움에서 트레이드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떡하죠? 혹시라도 KT가 바닥을 찍는 거예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네. 그럼 강백호. 오. FA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견수가 안 되잖아요. 중견수가. 왜 라이트만 뭐 이렇게 봐야지. 만약에 김성윤 매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네. 중견수 가능하고 어쨌든 지금의 폼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한화에서는 단장님이시라면 한화에서는 어디까지? 당연히 삼성은 뭐 그 중간 객트 중에 원할 테니까. 작년엔 김성윤하고 트레이드 논의가 있었는데 삼성하고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좀 2군에 있는 투수를 얘기했고 이제 삼성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카드를 얘기해갖고 무산됐거든요. 김모 선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김성윤 작년보다 지금 잘하잖아요. 작년보다 잘하는 상황이면 그 하나에서 거의 필승조로 달라고 할 텐데
사실 뭐 정우주, 김서현을 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쵸. 안 네. 돼요. 그러면 뭐 한승혁이나 박상원이나 이 정도를 삼성이 이렇게 눈높이에 맞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주면 출혈이 클까요, 한화에는? 근데 하나는 다른 투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 그렇지 않나요? 그렇긴 예. 한데 예. 그래도 슬프잖아요. 저희 팀 선수가 그럼 가면. 트레이드 못해요. 저는 팬으로 남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몬스터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하나구장의 특색이라고는 하지만 몬스터월 때문에 이제 홈런을 못 넘긴 선수가 플로리얼, 이진영, 문현민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 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기 7일날 거기 3회 말에 그 이승현한테 문현빈 홈런 칠 때 플로리어 몬스터 바로 옆으로 넘어갔잖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건 얘기 안 하고요.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근데 저희가 막혔잖아요. 홈런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그 몬스터월에 막혀서 세 번밖에 홈런이. 없는 거잖아요. 홈경기 중에서. 근데 다른 팀은 아예 없어요. 아, 저희 선수만 어. 그러니까 저희 선수 앞길을 막는. 몬스터. 근데 세 번밖에 없는 거는 네. 그렇게 큰 거라고 보이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플로리어는 그 넘어가는 줄 알고 안 뛰고 그 홈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홈런성. 예. 에이, 그런 건 뭐. 홈경기 중에서 지금까지 지금 한 40경기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 지나갔는데 거기서 한 3개 정도 손해본 거는 큰 거 같지 않은데? 저희 홈구장인데 저희 팀이 손해본 거 괜찮나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딴 팀에서. 그거는 이제 시즌 끝나봐야죠. 앞으로 더 많이. 그러면 또 구장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자면 지금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사실 저도 계속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네. 실패를 몇 번을 했는지 네. 정말 그거 한번 갔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네 티켓팅을 다 실패해서 아직 못 가봤는데 원래는 2만 2석을 만들기로 했는데 네. 지금 조금 모자라잖아요. 3,000인데 네. 많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2만만 했어도 대전시면은 대전시 인구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네. 좀 비시즌에 증설할 가능성이 있을지. 이거는 네. 그 야구장의 주체는 시잖아요. 대전시. 네. 대전시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단기간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결국 나중에는 야구장 좌석 수용 규모를 올리지 않을까. 이제 대전시의 이제 그런 대전 그 야구 팬들이 민원을 그렇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예. 2만 2석 꼭 될 수 네, 있게. 네, 이거는 제가 적어놨던 질문은 아닌데 네. 하나에서 유니폼을 내는데 네. 뭐 40주년 유니폼이나 아니면 뭐 핑크색 유니폼 이번에 네. 또 꿈돌이 네, 콜라보가 네, 나왔는데 네. 수량이 너무 적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고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데 그래. 많이 내줄 수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면 이벤트 유니폼은 네. 지금 말씀하신 이벤트 유니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한정 수량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홈 유니폼, 원정 유니폼은 계속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벤트 유니폼은 그 기간에만 파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 재고를 안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지금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기아나 다른 구단 팬들도 비슷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벤트 유니폼은 지금 그런 한정 수량을 찍는 게 대부분. 제가 알기로. 아쉽네요. 예.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와이어 투 와이어 네. 또 82년에 프로야구 해갖고 40년 만에 2022년 했는데 3년 만에 다른 구단에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벤트 유니폼은 한정 수량이라야지 더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화의 상승세 네. 지금 저는 사실 팬으로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너무 잘해주고 네. 있어서 이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러게요. 아니, 진짜 이게 보통 보면 네. 이게 타격 사이클은 제 경험상 2, 3주 이상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연승 할 때 그때는 타격 사이클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도 이게 끌고 가는 게 결국에 맞아요. 투수력이에요. 저는 선발 투수 5명이 다 잘하고 있다. 특히 폰세. 네, 폰세가 거기 구심점이 되고 정말 중요한 건 김서현이에요. 맞아요. 김서현이 이제 조현상이 2경기만인가 이렇게 이제 2군 내려갔잖아요.
그다음에 김서현을 마무리했었는데 네. 정말 그 상황에서 김서현까지도 실패하면은 하나는 제가 볼 때 나락으로 간다고 봤거든요. 되게 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그 방법을 썼다고 봤어요. 저는 네. 이게 지금 이게 실패하면 하나는 쉽지 않다. 이게 작년 순위를 찍을 거다. 근데 김서현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큽니다. 제가 볼 때. 올해 김서현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이전 스텝은 김서현의 폼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김서현이 일반적인 폼이 아니잖아요. 이게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던지고 어떨 때는 뭐 이게 네. 뭐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게 변칙 스타일인데 일반적인 야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좀 다 바꾸려고 수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양상문 코치나 이런 분들은 그걸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저는 김서현 같은 선수는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뭐라고 주문하면은 네. 야구를 못할 것 같은 성향 네, 지니고 있는데 네. 그냥 냅두는 거 아닌가. 이게 주요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혹시 저는 네. 단장님께서 이번 연도 한화를 처음에 시즌 초반에 생각하셨을 때 이런 네. 거 좀 예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뭐 올라갔다가 이런 걸 예상하셨는지. 아니 근데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기아, 삼성, LG, KT까지는 좀 나머지 팀들보다 세다 이렇게 봤고 네. 5위 싸움을 놓고 네. 두산, 하나, SSG 여기가 경쟁할 거다. 네. 그 밑에 롯데, NC, 키움은 약하다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하나가 뭐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구라는 게 네. 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이면 계속 이길 것 같고 연패를 달리고 있는 팀은 계속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서 그렇게 보는 거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길게 봐야 될 상황인데 네. 하나가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투수력이 좋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팀은 크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하나 같은 유형의 팀이 하나, KT, SSG예요. 투수가 좋고 타격이 약한 팀. 요 세 팀 중에 누가 살아남느냐. 셋 다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반대 유형이 롯데, NC. 네, 투수 약하고 타격이 뭐 상위급에 있는 팀. 이런 팀은 결국에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저는 요 팀, 이렇게 투수가 강한 팀이 네. 결국엔 살아남을 거다. 네. 네. 그럼 가을 잠바 살까요? 그래도 살지 말지. 안 입으면 사실 살 필요가 없잖아요. 가을. 그냥 사세요. 사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그거 네. 못 올라가면 그냥 네. 집에서라도. 그러니까요. 네. 지금까지 한화의 9연승과 더불어 단독 1위에 오른 기념으로 2025년 한화가 진짜로 미쳤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한화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또 부상도 없길 네, 끝까지 잘 갈 수 있길 바라고요. 단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 뭐. 네. 네. 그리고 이제 한화팬 여러분, 설마 아직도 구독 안 하고 보고 계신 분 없으시죠? 1위 팀답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